제4장 리모델링입니다. 제1절 리모델링 허가가 나오죠. 보시면 처음부터 배울 때 얘기했듯이 리모델링 시에는 허가받으라. 누구한테? 시, 군, 구청장에 허가받아라. 물론 특시 특도는 생략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리모델링을 누가 하냐 그 얘기죠. 첫 번째, 거기에 소유자, 임차인 떠나서 입주자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또는 아파트 관리소인 관리 주체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시군구청장에 뭘 받아라? 허가받아라. 리모델링 허가받아라 그 얘기예요. 자, 이때 얘는요. 좀 이따 써놓고 하자. 그 다음에 이미 배웠듯이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 때 전체 3분의 2 동별 가반수 한 동만 해요? 한 동만 가반수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죠. 리모델링 조합이죠. 델링 조합이 할 때도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는 3분의 2 가반수 한 동만 3분의 받지만 그 이후에 허가 받을 때에도 똑같이 동의 받습니다. 해도 좀 이따 쓸게요. 네. 좀 이따 이렇게 해놓고 세 번째, 자,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자, 요 대표회의가 바로 리모델링 할 때도 반드시 허가 받아야 한다. 그 내용이 바로 1번에 쌍가루 1번. 1번은 요거고요. 요 2번하고 3번이 쌍가루 2번입니다. 2번이고요. 자, 이럴 때 참고 박스 2번 잠깐 보시면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조합,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얘만 이해하고 얘만 아시겠죠? 예, 바로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언제까지? 그렇죠? 제출 전까지. 제출 전까지. 요거 물어봐요. 요거. 그러니까 제출된 후에도 할 수 있다면 안 돼요. 제출 전까지 서면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 허가 기준 보니까 나오잖아요. 동의 비율입니다. 무슨 말이냐? 1번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자, 시군구에 허가를 할 때는요 분명히 나오죠. 입주자 전체 동의 받아야 돼요. 뭐라고요?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요거 나오죠? 거기 잘 나오죠?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할게요. 입주자 대표회의는요 소유자 전원 동의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요. 뭐 전체나 전원이나 같은 건데 말 표현이래요. 입주자 전체 소유자 전원 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조합은 저를 봐요. 조합 설립, 즉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에 전체 다 한다. 전체 3분의 2 동별마다 가반수죠. 그들이 한다. 그러면 다시 전체 75% 이상 플러스 동별 50% 이상 동의받고요. 자,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한 동만 해요. 한 동 3분의 2 이상 동의받은 그 사람일 때는 동만 한다. 한 동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요거. 특히 요거 좀 알아세요.
자, 나머지는 뭐 천천히 돼요. 나머지는 그래 뭐 안 중요하니까요. 자, 제2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나오죠. 리모델링. 자, 1번 됐고 넘기세요. 자, 2번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 첫 번째 안전진단. 자, 우리가 배웠잖아요.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그렇죠?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언제 배웠죠? 용어 중에 할 때 배웠죠. 그죠? 그럼 먼저 리모델링을, 이걸 내 굳이 나누면은요, 안전진단 두 번에 두 번. 그래서 첫 번째 1차. 제가 붙이면 안전진단이라고 이를 붙이고요. 두 번째는요, 2차. 안전진단인데, 얘는 내가 다른 말 하면 얘는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한다고, 상세하게. 상세 안전진단인데, 1차 안전진단은 뭐냐? 다시 말하면, 층수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증축 가능하나 안 하냐? 아시겠죠? 이 건물에 대해서 현재 증축할 수 있나 없나를 먼저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증축이 일단 가능해야 뭐 3계층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요, 한마디로 증축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겁니다. 해보니까, 야, 이 건물은 현재 높이면 무너져 안 돼. 애초에 지을 때부터 요 층수에 맞게끔만 돼 있어. 설계도 보니까. 그때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야, 위험하다. 리모델링 안 돼. 라고 애초부터 증축이 안 된다는 얘기는 증축형 리모델링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가능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증축 없이 그냥 없이 세대수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러면은요, 시공자가 사업할 때 증축하지 않는 부분이라면은 그 세입자, 다시 입주자, 즉 사용자한테 일일이 돈 다 받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비용 부담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하기 어려워요. 증축하게 되면은요, 증축한 부분을 네가 먹어라. 대신에 우리가 돈 안 내든지 적게 내든지 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하지만 간에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건물 철거하고 재건축하든지. 그죠? 만약에 재건축해야 된다. 리모델링 고사하고 이거는 재건축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리모델링 허가하면 안 되고, 주택법 손 띄고 정비법을 넘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증축 가능 여부고요. 증축이 안 되면은 리모델링 허가하면 안 된다. 자, 증축은 가능하다. 증축 가능하다. 그러면 두 번째, 증축은요, 저를 보세요. 일반 건축물은 배웠듯이, 뭐요? 일반, 자, 건축물 이래 있다. 자, 이래 있어요. 땅 넓어요. 그러면은 내 건물이니까 일반 건물이에요. 건물이에요. 별도로 옆에다가 이렇게 부속 건축물 건설해가지고 건축해서 증축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올리죠. 이게 뭐죠? 수직 증축이죠. 수직 증축할 수도 있고, 옆으로 한다. 뭐야 이게? 수평 증축도 가능합니다. 할 수 있다면 가능한데, 아파트는요, 별도로 할 수 없잖아요. 아파트가 101동 딱 붙어 있는데, 별도로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건설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이 땅 애초부터 했겠지. 그리고 수평 증축도 안 돼요. 하면 그 거리는 똑같기 때문에 붙잖아요. 안 된단 말이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뭐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나오는 거 법에. 그러면 2차는 언제 하느냐? 자, 1차는 뭐라고요? 증축 가능 여부. 증축이 안 돼. 리모델링 안 돼. 허가 안 해줍니다. 증축 가능하다. 그러면 수직밖에 안 되니까 수직으로밖에 안 돼.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겁니다. 수직
증축청 리모델링 허가 후에 몇 층이지? 보통 다 15층 다 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때 증축은 되긴 되는데 과연 3층까지 정말 가능한가? 바로 세부적으로 한다고 말해요. 다시 한번 아시겠죠? 예, 책 봐요. 이제 먼저 1번 안전진단 실시입니다. 1번 안전진단 요청 아니면 요청 및 실시 그건데요. 이게 바로 가로 1번이 바로 1차 안전진단입니다. 1차 증축청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시군구는 요거잖아. 증축 가능 여부 요겁니다. 증축 가능 여부 포인트 이거 동그라미 하세요. 증축 가능 여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증축 가능 여부입니다. 이럴 때 2번 안전진단은 시군구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저 전문기관이 그 박스 안에 있잖아요. 안전진단 전문기관 뭐라고요? 첫 번째 안전진단은요, 첫 번째 안전진단 전문기관, 두 번째 공단, 줄여주세요. 공단, 세 번째 연구원. 아시겠죠? 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 안전공단, 그 다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입니다. 얘는 안전진단만 해요. 안전진단만. 딴 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전문기관이에요. 근데 공단과 연구원은 안전진단도 가능하고 앞으로 배울 안전성 검토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라고요? 안전진단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뢰는요 1번하게 주로 합니다. 왜? 요것만 전문이니까. 보통 안전진단 전문기관에게 의뢰를 거의 한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2번 하여튼 법률은요 다음에 3명 중에 1 명에게 거기 가로 2번에 두 번째 줄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보편적으로 1번에 한다고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 그들이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가령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면 이 기관하고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실시한다. 왜 그럴까요? 가로 안에 봐요. 바로 건축구조기술사가 누구냐? 앞으로 구조설계를 담당할 자거든요. 미리부터 자기도 봐야 되는 겁니다. 미리부터. 하지만 이왕이면 추천한 자 해라. 우리가 한자고 해라. 그래 믿겠다 얘기죠. 3번 나오네요. 증축정 리모델링 금지. 시군구가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 나오면은 그때는 밑에 오히려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건축, 말 그대로 재건축을 해라.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정 리모델링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 4번이 뭐냐? 구조 안전성 확인인데 얘가 바로 2차 안전진단이고 얘가 상세 안전진단입니다. 얘가 상세. 언제 하느냐? 시군구는 줄거세요. 수직 증축청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줄거세요. 수직 증축청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하는 거예요.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요거잖아요.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그래서 상세 안전진단입니다.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15층 이상 3계층인데 과연 3계층으로 해도 정말 괜찮은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 경우에 똑같이 또 합니다.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똑같아요.
건축구조기술사와 또 같이 합니다. 같이 한다는 거.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에 구조설계의 변경 등이 필요할 때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뭡니까?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저를 봐요. 만약에 요거요. 자, 안전진단 있죠? 서로가 중복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1차 안전진단을 만약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했다. 그럼 2차는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야 돼. 그러면 1차를 1번이면 2차는 2번이나 3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기간이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차 했던 사람은 2차에 또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 나중에 이 표시는 나중에 내가 요약해 넣어놓을게요. 그 표시는 그냥 말로 했는데 나중에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적어서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5번 결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줄에 중간에 안전진단 의뢰받은 기관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했으면 요청한 자와 시군구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 그 정도로 봐주시고요. 8번 비용부담. 시군구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에 줄거요.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왜? 내가 하는 게 맞지만 너 때문에 하는 거잖아. 네가 다 내든가 해라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안전성 검토입니다. 안전성 검토. 저를 봐요. 여기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요거 말 그대로 안전진단만 하는 거예요. 전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전성 검토는 요거 얘만 해요. 그러니까 이래 가야 되죠? 네. 아시겠죠? 안전성 검토 누가 한다고요? 공단하고 연구만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안전진단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2차 안전진단 하는 겁니다. 3계층으로 올리면은 올려도 된다 그러면 진짜 그 건물이 혹시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안전한가를 검토한다 그 얘기인데, 자, 1번 시군구는 줄 겁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이제는 수직으로 건물 올리기 위해서 심의가 들어오면 건축위원회 심의가 들어오면 줄거세요. 증축 범위의 적정성. 야, 3계층까지 올라가는 건데 3계층까지 해도 진짜 안전한가, 그죠? 증축 범위 적정성 등이 하나요 나오잖아요. 공단 또는 연구원에 여기에 안전진단 전문 기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연구원, 공단 또는 연구원에게 의뢰해라. 자, 그 다음에 2번 시군구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심의를 거칠 때 하고 심의 없이 할 때는 허가 신청이 있거나, 두 번째, 안전진단 결과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의 변경. 설계도면을 변경해야 돼. 이거 중요하잖아요. 설계도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줄 거세요.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 안전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설계도면을 변경할 때에도 안전한가 또 합니다. 누가 하느냐?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 줄 거 봐요.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 누구죠? 공단 또는 연구원이죠. 그죠? 1번의 끝에 공단 또는 연구원에게, 즉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게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된다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자, 숫자 나오는 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자, 4번 비용부담.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거세요. 이것도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쌍걸 3번 수직증축청 리모델링의 설계자 줄 겁니다.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기준에 맞게 구조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까지.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리모델링 기본 계획. 자,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가 누구냐면 특광대장이에요. 특광대장. 아시겠죠? 나오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장입니다. 얘들이 몇 년마다? 10년마다. 그렇죠. 10년마다예요. 10년마다. 자, 여기 저는 세 줄까지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씁니다. 세까지는 그냥 무조건 붙으니까 무조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자, 그런데 특광대장인데 몇 년 단위요? 10년 단위인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여기 대장은 수립권자지만 얘는 반드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처럼 일반 시장은 수립권자가 아니죠. 그래요? 아니죠. 근데 일반 시장은요, 경기지사가, 도지사가, 야, 너 수립해! 그러면, yes, sir! 하고 수립해야 돼요. 한 장 넘깁니다. 일단 예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줄거세요. 도시 가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박스 한 읽어주시고요. 도시 가밀의 우려가 적다면 줄 거예요. 밑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쌍걸 3번 나오잖아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일반 시장이죠. 광명시장은 수립권자가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아닌데 이 경기지사가 자꾸 골치 아프게 자꾸 하라 그러네. 밑에 도지사가 너 수립해라 라고 하면 얄짤없이 수립해야 됩니다. 해야 돼. 4번 기준. 실추하기. 그죠? 간만에 하니까 하기 싫은 것 같아. 기준. 절차.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정치인데요. 요겁니다. 공람은 14일 이상, 지방의회는 30일 이내 합니다. 요것만. 공람은 14일 이상, 지방의회는 30일 이내. 요게 한번 나왔어요, 시험에. 쌍걸 2번 협의심의. 특광대장이죠? 특광대장. 당연하죠. 수립권자이므로 밑에 협의하고 심의 거쳐.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수립하는데 이때 협의는 30일 이내입니다. 협의는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해라. 3번 승인. 대장은 도지사 승인 맞죠? 예, 대장은 도지사의 승인 받는다. 그 다음에 4번 특광대장은 수립하기는 고시해라. 마지막 줄 고시하고요. 재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넘기세요. 주택, 요거요.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사채. 채권. 자, 요거는요, 반드시 그 책 보세요. 토주공인랑
토주공 또는 등록 사업자가 이 둘만 사업자가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국장에 승인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록 사업자는 못 믿어요. 그죠? 네. 못 믿어요. 너는 가서 보증서. 그리고 요건도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요. 그죠? 예. 법인만 돼요. 개인도 안 돼요. 얼마? 5억. 등록한 사람이 되고요. 또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책 봐요. 첫 번째, 발행자, 토주공, 등록사업자, 발행할 수 있다. 그런데 가로 2번, 등록사업자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토주공은 발행자는 맞지만은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1, 2, 3, 4. 1번, 법인 5억 이상. 2번,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3번, 최근 3년간 실적이 있을 것. 얼마? 300호 이상.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1, 2, 3번이 발행 요건이에요. 발행 요건. 4번은 뭐냐? 발행 규모. 최근 3년간의 실적, 즉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 이내일 것. 그러니까 능력권, 네 능력 범위 안에서 발행한다 그 말이죠. 능력 범위 안에서. 3번 승인. 누구 승인? 국장의 승인 받아라. 발행 방법 액면 또는 할인 방법이고요. 액면 그대로 또는 깎아주고요. 2번 기호와 번호 붙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발행 책임과 조건 등 넘기세요. 2번 자, 상환기간 3년입니다. 3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3년 이내라는 얘기죠. 이내. 이 경우에 상환기간은 줄 겁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 제약 체결까지인데 아무리 이 기간일지라도 3년은 초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번 중도에 사채하거나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 있습니다. 해외 이주 등등 다음에 1, 2, 3번일 때만 가능합니다. 세대원, 근무 등등으로 그죠? 이전할 때 전원 세대원이 전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할 때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내지는 전원이 2년 이상 체류할 때 좀 중복도 그죠? 앞에 내용이랑 딱 3개일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4번 사채 바로 김영증권입니다. 김영증권 뭐라고요? 김영증권이고요. 그러니까 기호와 번호 다 붙이고요 하죠. 그 다음에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해약할 수 없지만 해외 이주 등 가능하잖아요. 요때 만약에 변경했다면 양수했다면 그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줄 거예요.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 사채 원부는요 바로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적어놓은 장부의 장부. 그러니까 기존 사람들은 지워버리고 양수한 자의 그 장부에다가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지워버리자라. 하지만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해. 그러니까 저를 봐요. 그러니까 장부인 사채 원부에는 주소 성명이고요. 그 채권, 종이딱지 있죠. A4용지만한 종이딱지에는 바로 이름만 성명을 채권해. 그래야 김영증권이고 그래야 내 건지 알잖아요. 야, 채권이 김영증권인데 왜 이름이 없어? 내 건데 그래도 그거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김영증권이기 때문에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맨 밑에 쌍가리 2번 효력.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되었어요. 말소가 되어도
그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 효력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그 말입니다. 상법,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주택법에서 규정한 것 외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택법이 항상 먼저이지만 이 법이 먼저이지만 없다면 줄 거야.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끝. 여기까지입니다. 양이 많죠? 예, 많죠. 예. 그래서 숫자 같은 것들을 처음부터 외워버리면 외우시지도 않고요. 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뺀 겁니다. 큰 맥락을 잡는 것도 어려운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세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농지법은 약간 보류할게요. 보류하고 다음 파트 때 하기로 하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는 처음부터 예, 기공지수부터 하겠습니다. 재밌죠, 그죠? 질문? 뭐 알아 질문하지 그거요? 네, 수고했습니다.